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내가 못 살면 와 이제 창피한 거야. 난 이래서 결혼 안 해. 난 여자들이 이러니까 싫어. 난 남자들이 이러니까 싫어. 속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나를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상대방을 찾기 시작하죠. 저희는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무조건 객관화가 되셔야만 저희랑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은데요. 맨날 대표님 상담하고 오면 카톡에다가 글 남기시죠. 그치, 막 답답하다. 이러는 걸 사례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남기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도 좋아졌고요. 발전도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더 결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어둠의 남자들, 어둠의 여자들이 얼굴에 그늘들이 그렇게 있어서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높은 평균치입니다. 한국 사회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 성과 중심 사회죠. 어릴 때부터 이러는 것 같아요. 목표치를 정해놓잖아. 너 수학 몇 점 맞아올 거야? 90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82점 맞으면 어떻게 돼? 혼나죠. 너 90점 맞아온다고 했잖아. 82점이 뭐야?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결혼 또한 성과의 하나인 거야. 쟤 시집 잘 갔다. 쟤 장가 잘 갔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면 어떻게 했다 그래? 성공한 인생. 결혼을 못하면 망한 인생이라는 타이틀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은 평균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 여자들 뭐라고 얘기해? 남자가 그래도 한 월 500은 벌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지. 그치만 월 500이 말이 돼요? 말은 되지. 근데 이 벌기가 쉬워요? 미치기 어렵죠. 그래서 중산층의 현실을 얘기하면 대한민국 평균 직장 월급이 260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죠. 근데 이게 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 300 중 나 때만 해도 막 300만 벌어도 막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평균이라고 생각하지. 평균 500은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돈을. 그러다 보니 자꾸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500이 아닌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여자들이 안 하는 거고 그 밑에 200 벌고 300 버는 남자랑 살면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가치감이 매우 높다입니다. 자기 가치감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가치 있어.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4년제까지 나와가지고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나 대학 졸업자인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가 문제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가슴 크고 얼굴 이쁘니까 30억 넘는 남자 만날 수 있어. 이런 거지. 그리고 왜 친구가 공무원이 돼. 초대졸인데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4년제 나오고 대체로 뭐 한 몇 개월 공부하면 공무원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가치감이 높아서입니다. 적절한 자기 가치감은 너무 좋지만 너무 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상황이나 상대가 그 기준치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완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고 애매하다 생각이 들면 아예 그냥 만나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이상형이 강남 사는 남자야.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날 만한 스펙이 안 돼. 강남 대신에 뭐 경기도권에 조그마한 빌라를 소유하셨다. 혹은 전세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아니라 됐어요. 그럼 안 만날래요. 그냥 전 차라리 혼자 살래요. 이래버리는 현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형에 안 차면. 이런 사람이 왜 늘어나는 줄 알아요? 세 번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잖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회원들이. 저 정도면 어때요? 그리고 뭐 회사 카톡으로도 저 정도는 이 사람보다 낫나요? 뭐 이 정도면 20대한테 어필이 되나요? 링크에다가 하라고 해도 굳이 그 늦은 새벽에 깜짝깜짝 놀래 죽겠어. 그래서 응답하라 한번 언니도 저는 진짜 가볍게 재미로도 좀 보시고 내 스펙이 어떤지 한번 그냥 참고해라 정도인데 결혼하신 분이 막 나는 어떠냐? 시집을 잘 간 거 같냐? 결혼을 잘한 거 같냐? 다시 갈 수 있겠냐? 왜 그런 거야 대체?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만족해서 살고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해질 경우는 더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고 예시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지금 일반적으로 신림동에 살고 있는 일반 직장인이야. 근데 내 친구는 강남 아파트에 결혼을 한 친구야. 그런 친구랑 비교하면서 쟤는 저런 신랑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네. 난 불행한 인생이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면 쟤는 역시 저렇게 결혼 못할 줄 알았어.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왜 발생했냐. 사회적으로 보면 네 번째 국룰 문화입니다.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요. 선진국이 목표였잖아. 그렇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선진국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표준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결혼은 몇 살에 해야 한다. 아이는 뭐 두세 명은 낳아야 되고 이거는 뭐 24평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야 되며 4인 가구는 34평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이 평균 이게 생겨버린 거죠. 이러면서 국룰 문화가 매우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서 허물며 애들도 야 니네 아빠 차 뭐야? 우리 아빠 차 벤츠야. 니네 아빠 차는 뭐야? 우리 아빠 차 소나타야. 그럼 뭐라 그래? 니네 아빠 차 똥차다. 그리고 애들이 울고 가서 아빠한테 뭐라 그래? 아빠 차 똥차래.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3천만 원 돈 빌려서 그렇게 또 아이 때문에 차를 사고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가면 그런 거 물어본대요. 너 몇 동 몇 호 살아? 애들이 몇 호 라인이 몇 평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빵집 가서 빵을 먹는데 옆에 엄마랑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여자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둘이 얘기를 해요. 엄마 미미네 집은 우리 집보다 좁더라. 우리 집은 엄청 넓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와 걔네 집은 28평이잖아. 우리 집은 48평이야. 이렇게 엄마가 알려주고 있더라고. 그럼 그 얘기를 애들이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 절대 고쳐줄 수 없는 게 부모님 세대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했어요. 결혼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엄마들,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내가 못 살면 와 이제 창피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루저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지. 비혼선언. 그게 아니면 반대로 허세로 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나는 24평에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차는 벤츠를 끌고 다니고 있다거나 그런 거죠. 왜 그러냐? SNS 보여주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다 가짜인데도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잖아. 부럽다, 역시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같잖아.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과연 행복할까요?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좌절감, 분노, 시기, 질투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결혼 잘한 사람들을 까기 시작하고 결혼을 까고 난 이래서 결혼 안 해. 난 여자들이 이러니까 싫어. 난 남자들이 이러니까 싫어. 속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나를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상대방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 와서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시는 거죠. 저희는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키 몇에 돈은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을 딱딱딱 찍어내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처럼. 근데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객관화가 되셔야만 저희랑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번 영상에 40대 여자들이 착각하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폭발이더군요. 왜 이렇게 폭발인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나는 40대까지 결혼을 못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착각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희한하게 이상한 여자만 골라 만나는 남자입니다. 정신이 있다면 그런 여자를 안 만나요. 저를 찾아오신 재혼남이셨는데요. 이분은 전 와이프도 엄청난 사치로 인해 이제 이혼을 하신 거죠. 거의 말아먹었어, 남자를.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하려고 밖에서 여자분을 만났는데 또 얼굴이 너무 예뻤대요. 생활비 지원해줘. 그 여자분이 아이가 있었나 봐요. 교육비 지원해줘. 거의 이제 몸 바쳐 충신하고 정신도 다 바쳤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들킨 거지. 알고 봤더니 그분 외에 자기 같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애 몇 번 해보셨냐고 했더니 첫 번째 결혼하셨던 여성분하고도 처음 만나서 결혼. 그리고 이 두 번째 만난 여자도 헤어지고 나서 처음 만난 여자. 얇게 많았나요, 남자분이? 네, 있었어요. 자, 이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예요?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그냥 뭘 확인해보지도 않고 결혼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평범하지 않은 여자들만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거지? 우리가 옷 사러 갈 때도 옷 많이 안 사본 사람들은 어때? 옷 고를지 모르지. 우리가 봤을 때 희한한 거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옷을 많이 사본 사람들은 어떤 옷을 골라요? 평범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지. 이와 같은 원리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그리고 그 사람 특징 뭔 줄 알아? 너무 얼굴만 봐.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이쁠 거란 이상한 착각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도 남자가 잘생기면 왠지 착할 것 같아. 와, 애교도 많았대. 어머,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본 거야. 그것만. 안에 내실은 못 보고 겉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경험 부족과 여자를 보지 못한 눈을 가진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 뭔 줄 알아? 돈만 엄청 써.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 여자로도 못 만들어. 그냥 호구네, 호구. 호구죠, 호구. 호구가 되기를 자처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어때요? 40대가 돼도 결혼 못해. 한 번 갔다 와도 못하잖아요. 한 번 갔다 오기는 했네. 근데 어때? 또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두 번째입니다. 금사빠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몇 번 만나보고 결정해라 뭐해라 해도 금방 사랑에 빠져버려. 아주 이쁘면 그냥 아주 사족을 못 써요.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지고 또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해, 그 여자랑 혼자. 그리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리고 너무 여자한테 너무 구애를 막 너무 자주 해. 좋다 이런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거죠. 막 퍼주고. 이러다 보면 여자들이 이 남자랑 결혼할 생각 하겠어요? 아니요. 만만하게 보는 거지. 받고 그냥 끝인 거죠. 본인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야. 좀 남자가 묵직하고 좀 진득하고 지켜볼 줄도 알고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되잖아. 근데 금사빠들의 특징 뭐야? 신중하지 못한 거죠. 그냥 그때 그 감정에 매료돼서 선택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특징이 뭔 줄 알아? 결혼하면 또 금방 돌아와요. 또 금방 식어 또. 거기에 콩깍지가 딱 씌어서 결혼했는데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 다른 사람 찾자. 이렇게 되시는 케이스들도 꽤 많더라고요. 혹시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그때의 감정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상연애를 너무 자주 하는 남자입니다. 뭐 앞에 금사빠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이상한 인터넷 방송에 좀 빠져 있거나요. 일반적인 여자와의 연애가 아니라. 그리고 너무 자주 가는 술집에 있어서 그쪽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내 기준이 그 하류계 여성들의 외모에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못 만나는 거죠. 그걸 진짜 착각해요. 그걸 착각해요. 그것도 내 여자라고 또. 내가 이제 돈 쓰고 만나는 건데 돈을 쓰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돈 안 쓰면 끝나는 관계인데도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건데도 그냥 내 여자라는 착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 그 여자한테 본인은 그냥 고객이야. 돈만 주는 고객인데 그냥 조금 잘해주고 말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 근데 그걸 착각하고 마치 내가 남자친구인 양 하는 거지. 그리고 어때? 안 받아주면 고백했다가 욕하고 그 여자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탓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분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마스크걸 보셨죠? 거기서 주호남 어때요 그 캐릭터?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화내고 그런 케이스죠 딱.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죠? 은근히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말려. 야, 쟤 아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니네들이 잘못 보는 거. 내 말이 맞아, 내 의견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똥꼬집인데. 똥꼬집이죠. 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은 여자분하고 만났는데 남자분은 여자분을 마음에 들어야 돼. 여자분은 남자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요. 내가 거절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못 믿어. 정말 그 여자가 거절했는지. 그때 만났을 때는 자기한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대.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정말 나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고. 근데 여자분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 언니 진짜 그분한테 저 정말 감정 없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싫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상호 대화가 안 돼요. 본인의 얘기만 막 하거나 본인의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본인이 잘난 척을 하거나 본인의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남의 말 경청을 안 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은 자기가 이런 남자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거 보면서 인정 안 하고 있어. 인정 안 하는 거지. 있을 거야 분명히. 다섯 번째입니다. 예전에 좋지 않은 연애 경험을 지금도 그럴 거라는 착각. 예전에 내가 연애를 하면서 안 좋을 수 있잖아. 어떻게 다 좋게 헤어져요. 바람피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도박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나를 때리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너무 치여서 살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만날 여자들이 다 그럴 거라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크니까 못 만나는 거야. 무서워서. 이렇게 이상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의 직업이 예를 들어 교사였어. 근데 그 여자가 그런 거지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와서 교사해주지 마세요. 옛날 만났던 여자가 그랬어요. 교사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봐버리는 거죠. 편견을 갖는 거예요. 억지 아니에요? 억지죠 억지. 근데 엄청 크게 당했거나 그런 트라우마 생겼으면은 자기 보호 기제가 발동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는 없겠지. 하지만 모든 여자가 다 그러진 않잖아. 본인이 그런 여자를 만났을 뿐이죠. 세상에 뭐 모든 사람이 다 나빠요?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잖아. 그거에서 못 벗어나오니까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거야. 당한 건 진짜
진짜 안타깝지만 그렇게 싸잡아서 일반에서 얘기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다 누구나 아픔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혼하신 분들은 뭐 또다시 재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행까지 갈 위험도 있어요. 전 그런 분 봤습니다. 6번째입니다. 외모가 너무 괜찮은 사람. 이거 괜찮은데 왜 연애를 못해요? 너무 즐기려고만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막 다가와. 그러니까 그냥 뭐 더 그래 얘 가면 또 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연애를 너무 쉽게 잘하다 보니까. 너무 잘난 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중요성을 몰라. 사람이 뭔가 간절하려면 좀 만나고 싶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서 와주니 알아서 또 가면 냅두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거죠. 이런 남자분 있어요. 근데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 항목이 약간 공감 안 가는데 실제 이런 그렇지. 사례가 있어요. 얘네들은 평범하니까 모를 거야 그 마음을. 저희 뭐 아는 지인 중에도 진짜 전문직에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분이. 와 사기네요. 그래. 사기예요 사기. 근데 40이 좀 넘었는데 20대 여자는 너무 좋아해. 직업도 절구도 잘생겼으니까 내가 20대여도 만날 것 같은 정도니까. 그런 삶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삶.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만 믿다가 그냥 자기 노력 안 하고 이렇게 털털 털어보면 배터린 남자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실속도 없으니까 결혼하기는 부담스럽고 연애하기는 좋은 거야. 여자들이 알아서 뭐 잘생겼으니까 밥도 사주고. 적으로 안 하겠네요. 적극적으로 절대 안 하지. 왜냐면 적극적으로 안 해도 알아서 오잖아, 여자가. 그럼 이러다가 이제 이런 남자한테 코끼는 여자들이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얼굴만 보고 시집가는 여자들. 근데 잘생긴 얼굴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40대인데도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2가지에서 3가지에 해당되시는 남자분들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치지 않으면 50대에도 너는 혼자다.